네, 안녕하세요. 차트부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장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증시가 역시 당연한 추세의 흐름대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어제 반등을 하려는 기미가 보이다가 바로 지수 자체를 밀어버린 경향이어서 역시 전체적인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잘 버텨주었고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왔어요. S&P가 또 다우존스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방향성이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 자체가 시간에는 상승으로 끝났지만 아마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제 한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었던 거는 이 낙폭이 과대된 거에 비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을 좀 원했었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근데 대신에 미국 증시가 오늘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증시를 오픈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오전장 열리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천천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주 IB 투자라고 하는 회사가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 지금 상승이 75% 정도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재밌는 거는 하락 추세였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날 기점으로 거래량이 거의 20% 정도로 쭉 줄었죠. 그래서 상승했을 때 하락으로 추세가 꺾였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강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악성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오늘 시간 외로 아주 그냥 갭을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700원 정도의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고 한다면 이 가격대로 횡보하지 않고 돌파해 준다고 한다면 매수를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IB 투자도 매수 타점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되었는데 우선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피플바이오라고 하는 종목과 박셀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이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증시 전체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티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이 우상향 패턴 이후에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확실하게 조금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우수 AMS도 금일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면서 현재 좀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좀 우상향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갭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여력으로 시작을 해서 분봉상의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돌파가 나올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도 우상향 이후에 조정 자체가 많이 크게 안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모티브 같은 경우엔 힘이 굉장히 좀 세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재무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시총 자체가 너무 낮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하향 패턴이 나와서 종목 자체가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이 상승 여력이 이제 좀 시작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지금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증시가 다행히 코스닥이 너무 좋네요. 코스피랑 시작은 디커플링 된 상황으로 흐름이 나와도 코스닥이 너무 힘이 좋아버리면 코스피는 당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로봇 관련주가 너무 좋네요. 현재 로보로보도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해주면서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은 매물대가 좀 강해서 이걸 만약에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정말 강한 힘을 통해서 돌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매물대면은 당장 돌파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8%대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대가 너무 상승률이 좀 높아서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이
비트코인의 가격만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 관련주 자체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마도 사실 힘과 이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봐볼까요? 아, 비트코인이 전일 굉장히 강한 돌파가 또 한번 나왔네요. 확실히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이 안전자산으로 좀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 종목도 전체적인 증시세가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아마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흐름도 앞으로 증시랑 관련돼서 어떻게 방향성이 좀 잡힐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좋네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가 계속 좋고요. 코스닥은 계속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현재 좀 흐름이 별로 안 좋네요. 이럴 때는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에서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닥이 어제를 이어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계속 늘어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순매수세가 마이너스로 돌린다면 지수 또한 이 방향성 자체가 하락으로도 돌릴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그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증시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우하향하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회사가 보통은 재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총 일단 400억 정도고 뭐 유통 물량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회사네요. 중국 관련 회사는 지금 거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가 2020년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 날 수도 있고. 지금 2년 전 대비 600억에서 작년은 460억까지 떨어졌고, 오늘은 이 기록만 봐서도 아직 지금 2020년 3분기, 4분기는 안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무너졌다는 거를 지금 간접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정 세력이라고 하는 돈이 많은 집단에서 지금 돈이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들, 그리고 상패 가능성이 있고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종목들 중에서 일부러 급등을 내서 돈을 좀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미가 잘못하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가 몇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낙폭을 했었던 종목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물량을 좀 한번 떠넘기기 위한 작업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싸긴 싸네. 라는 식으로 주식을 접근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의 대박이 거의 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급등이 아닌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종목이 현재 지금 혼조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플바이오는 어제의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추세 자체가 꺾였어요. 지금 이렇게 꺾였으면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일봉상 추세가 꺾였다는 거는 이만큼 악성 물량이 지금 껴있다는 건데 만약에 주포 입장에서 이 종목을 제대로 한번 해먹고 싶으면 추세를 이렇게 꺾었으면 안 됐어요. 무조건 이 가격대를 여기까지 올렸으면 여기서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모멘텀 자체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고 이만큼 추세가 꺾였다고 한다면 이대로 추세 자체가 아예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가 거의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박셀바이오보다 피플바이오가 더 위험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차트로서만 봤을 때는 그래요. 일봉상 추세가 꺾였고 분봉상에서도 이제 추세 자체가 전일 종가 대비 그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이런 종목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그린 뉴딜 관련주와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까지 확실히 최근 정부에서 밀려고 하는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차트를 볼 때도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뭐 SDN이나 에코바이오, 그리고 CS 베어링, 현재 대장주들이죠. 우리 효성중공업이나 뭐 신성 ENG 같은 종목들이 어제 지수를 보았을 때 우하향 이후에 어제를 기점으로 변곡점이 생겨서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얼마큼 받쳐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사실 뭐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수급 자체가 이 코스닥이 상승하는 이 수급 주체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리고 가상화폐 쪽으로 좀 쏠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조금 약하고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신일제약이라고 했던 종목이 전일을 변곡점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2%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지수가 좀 받쳐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일제약과 SCM 생명과학을 이 종목도 2% 정도대 반등이 좀 나왔네요. 이 가격대가 그 전일이 변곡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종목들은 지수만 조금 받쳐준다면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어서 이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PM풍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확실히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조정이 또 약했었던 종목들이 급등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하락에 대한 조정은 약하고 또 하락했을 때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등했을 때는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매집이죠. 또 조정 나왔을 때는 또 거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이때는 이 자리를 버텨주는 이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높지 않다가 급등 나왔을 때만 거래량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이날은 매집봉으로 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좀 있긴 하네요. 지금 이지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전고점을 돌파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예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따라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지바이오가 추가 전고 돌파가 좀 나온 모습이고요. 운전 자체를 일부러 조금 너저분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 17%를 떨어뜨려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메리트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가격 대비 이게 벌써 거의 뭐 600% 가까이 올라버린 종목 같은데 550% 정도 올랐네요. 이런 종목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만 상승 이 포텐이 또 터지면 알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조금 차트상 뭔가 해석하기 어려운 종목들에서 좀 대박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지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에코바이오나 지금 SDN 아까 거론드렸던 동국 SCN, 동국 SNC 그리고 효성중공업 OCI까지도 흐름이 좀 좋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 중에 조정이 좀 덜했던 종목인데 또 S에너지, 신성ENG까지 그린 뉴딜 관련된 이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HMM은 추가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천한 거 대비 현재 21%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한번 잡아놓으면 일봉상 추세가 완벽하게 꺾일 때까지는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명문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은데 명문제약이 파동 자체가 너무 일정해요. 이런 일정한 파동 좋습니다. 이 지수가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한 것보다는
파동 자체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매매하기도 좋고, 이 세력의 의도를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서 매매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추세 자체가 바닥을 깨지 않고 이 바닥대에 닿을 때만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고,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바닥권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다는 거는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에 파동 자체가 너무 약했습니다. 약한 파동 이후에는 지수가 무너지면 이대로 흘러버릴 수 있는데,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은 바닥권에서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확실히 좀 많네요. 이 지수가 받쳐줌으로 인해서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새롭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시기상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